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에서 내 집 짓기.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다음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포기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월세 매매에 지친 분들이라면 이제는 내 집을 직접 지어보는 건 또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내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축 설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권경남 건축학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경남 교수입니다. 먼저 내 집터를 고르려면 어떤 것부터 따져야 되나요? 네, 많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한지, 그리고 또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남향이나 동향으로 향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또 건물 주변의 전망이나 조망, 주변 시설의 환경, 그리고 입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규적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 후퇴선에 의해서 건물의 규모가 좀 정해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려는 그런 용도에 맞는 규모가 나오는지 미리 사전에 적합한지를 고려한 후에 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 집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 과정, 건축가의 역할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일 먼저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은 또한 한편 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스타일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스케메릭 디자인, 계획 설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DD라고 해서 디자인 디벨롭먼트, 기본 설계가 있고요. 실시 설계라고 해서 컨스트럭션 다큐멘테이션, 그래서 공사 도면에 적합한 디테일을 그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 컨스트럭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설계한 대로 제대로 시공하는 동안 지어지는지 감독, 감리하는 그런 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때는 주로 외관의 형태나 내부의 공간의 배치, 레이아웃 정도를 계획하게 되고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도면과 3D 모델링, 렌더링을 통해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과 일치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면은 DD 단계에서는 더 발전되고 구체적인 그런 도면을 그려서 재료라든가 모든 창호 사이즈라든가 더 구체적인 것들을 결정하면서 완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허가 과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우리가 이렇게 짓겠다라는 인허가 도면 세트를 제출하면은 법규나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지어도 좋겠다라고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거죠. 허가 승인을 받고 나서는 건축사가 공사 도면을 지을 수 있도록 실시 설계를 디테일한 상세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겉에 보이는 벽은 육안으로 겉만 보이지만 그 속에 단열재나 조적이나 뭐 콘크리트나 여러 레이어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도면에 표기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실시 설계이고요. 일단 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 단계에서 도면대로 잘 지어지는지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네. 진짜 우리 건축사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생각보다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비용이거든요. 네.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건축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나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보통은 총 공사비의 5%에서 15% 정도 책정이 되는데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면적당 이제 면적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평당 설계비가 나오면 면적이 커지면 시공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는 설계비의 퍼센테이지를 5%, 그다음에 작은 규모일 때는 10에서 15%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규모가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외주 협력업체 비용 등 작업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들기 때문에 최소 기준 비용이라는 것은 있지요.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 예시를 들면은 대지 기준의 32평에 4층 정도의 소규모 건물이지만 설계비 3천만 원과 감리비가 5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땅에 따라서는 조금씩 또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건축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디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들은 어떠한가요?
건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작품으로서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잘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적으로도 아름다움을 주면서도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 되는 디자인이 잘 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춰야 되고 아름다운 비례감, 그다음에 어울리는 색채, 재료를 구성해야 돼서요. 그 미학적인 것이 강조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고 풍부한 공간 구성으로 감동 있고 창의적인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 잘된 디자인이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 건축주와 그리고 또 이를 맡긴 설계자의 대화가 진짜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을 지나서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요. 네.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주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건물의 형태나 재료, 색감에 관련된 외관 스타일,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인테리어의 스타일, 그리고 내부에 필요한 기능의 실, 면적, 그다음에 실의 배치나 동선 이런 본인들이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건축가는 그 기본적인 거를 충족시키면서 전문가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최고의 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설계 단계마다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집을 짓게 되면 골격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러면 건축 설계를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사실은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인테리어까지 다 의뢰를 받아서 토탈 이렇게 일관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 인테리어만 별도로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축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 초기 단계부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도 초기 의도와 가장 어울리고 부합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짓고 나서 완성도 있는 그런 건축과 내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서 또 그에 따른 인테리어까지 설계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권경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에서 내 집 짓기.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은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하는 건축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